여러분, 오늘 아침에 일어나실 때 허리 어떠셨나요? 찌릿하거나 묵직하진 않으셨나요? 보통 허리가 아프면 내가 자세가 안 좋았나? 아니면 어제 무거운 걸 들었나? 이렇게 생각하시죠? 그런데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좀 충격적일 겁니다. 지금 여러분 손에 들려있는 그 전자담배가 여러분의 척추를 무너뜨리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연초보다 몸에 덜 해로울 것 같아서, 냄새가 안 나니까 괜찮을 것 같아서 선택한 전자담배가 사실은 여러분의 허리 디스크 위험을 무려 1.4배나 높이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제 뇌피셜이 아닙니다. 강남 세브란스 병원과 세브란스 병원 연구팀이 무려 326만 명이라는 어마어마한 데이터를 분석해서 찾아낸 팩트입니다.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이 매일 피우는 그 액상 한 방울이 여러분의 경제적 자산인 건강을 어떻게 갉아먹고 있는지, 그리고 이 시장 뒤에 숨겨진 거대한 비즈니스와 규제의 칼날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전부 알게 되실 겁니다. 자, 수치부터 바로 꽂아드릴게요. 326만 5천 명. 대한민국 건보공단 검진 데이터를 탈탈 털었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입니다. 비흡연자랑 비교했을 때 전자담배를 포함한 모든 흡연군은 척추 디스크 발생 위험이 유의미하게 높았습니다. 특히 액산형 전자담배를 매일 피우는 분들 주목하세요. 디스크 발생 위험이 비흡연자보다 무려 1.42배나 높았습니다. 42%나 더 높다는 소리죠. 에이, 연초보다 낫겠지 하셨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연초에서 액상형 전자담배로 갈아탄 분들을 봤더니 디스크 위험이 연초를 계속 피우는 것과 거의 차이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관련형 전자담배로 바꾼 사람보다 위험도가 더 높게 나왔어요. 비흡연자랑 비교하면 1.34배 수준입니다. 여기서 왜 담배가 허리로 가? 라고 묻고 싶으실 겁니다. 쉽게 비유해 드릴게요. 우리 척추 디스크는 혈관이 직접 연결되지 않은 조직입니다. 주변 조직에서 확산을 통해 영양분을 받아먹고 사는데, 흡연을 하면 혈관이 수축하죠. 영양분이 디스크까지 못 가는 겁니다. 한마디로 디스크가 아사하는 거예요. 굶어 죽는 거죠.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과거에 연초를 피웠던 이력이 있다면 지금 전자담배로 바꿨어도 그 악영향이 몸에 축적되어 있습니다. 우리 몸의 척추는 그 독성을 다 기억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우리가 이렇게 건강을 담보로 연기를 내뿜는 동안 누군가는 엄청난 돈을 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UIL이라는 기업 들어보셨나요? 삼성전자 1차 협력사로 아주 유명한 곳입니다.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심 트레이나 키 버튼 같은 정밀 부품을 만드는 곳이죠. 그런데 이 회사가 지금 어디에 목숨을 걸고 있는지 아십니까? 바로 전자담배입니다. 2022년에 전담 사업팀을 꾸리더니 올해 9월부터는 미국 담배 대기업 P사에 차세대 가열 방식 모델을 대량으로 납품하기 시작합니다. 이미 FDA 심사 결과만 기다리고 있는 상태죠. 이 회사의 실적을 보면 입이 떡 벌어집니다. 작년 매출액이 4,123억 원, 영업이익은 전년보다 25%나 늘어난 264억 원을 찍었습니다. 환율 때문에 단기순이익이 좀 줄긴 했지만 사업 자체는 그야말로 노다지인 상황이죠. 심지어 배당 수익률이 연 7, 8%에 달해서 증권가에서는 이미 알짜 배당주로 소문이 자자합니다. 스마트폰 시장이 정체되니까 전장 부품이랑 전자담배를 미래 먹거리로 점찍고 공격적으로 확장하고 있는 겁니다. UIL 김시균 대표는 3년 뒤 매출 목표를 8천억 원으로 잡았습니다. 지금의 2배죠. 우리가 건강 걱정하며 전자담배를 피우는 사이 기업들은 이걸 성장 동력으로 삼아 거대한 부를 쌓고 있는 셈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전자담배의 마수는 이제 어른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요즘 학교 현장 가보셨나요? 정말 기가 막힌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선생님, 이거 담배 아니에요. 비타민이에요. 중학생들이 전자담배를 피우다 걸리면 하는 말입니다. 이른바 비타민 전담 혹은 무니코틴 전담이라 불리는 제품들 때문인데요. 이게 지금 규제의 사각지대를 파고들어 독버섯처럼 퍼지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니코틴이 없으면 담배가 아니라 공산품으로 분류됩니다. 그래서 약국이나 무인 매장에서 신분증 확인도 없이 팔리고 있어요. 실제로 홍대 앞 무인 매장에 가보면 딸기 쉐이크 맛이다, 알로에 맛이다 이런 식으로 청소년들을 유혹하는 문구가 가득합니다. 겉모양은 일반 전자담배랑 똑같은데 비타민이 들어있어서 건강에 좋다는 식의 황당한 홍보까지 하고 있죠. 하지만 전문가들은 경고합니다. 비타민은 먹으라고 만든 거지 가열해서 기체로 만들어 폐로 들이마시라고 만든 게 아닙니다.
이 과정에서 어떤 화학적 변화가 일어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통계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질병관리청 조사 결과를 보면 고등학교 2학년 여학생들의 액상형 전자담배율이 1.54%로 일반 담배 1.33%를 처음으로 우초했습니다. 여학생들 사이에서는 전자담배가 일반 담배보다 거부감이 덜하다는 증거죠. 더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텔레그램 같은 익명 메시지 앱에서는 이 전자담배 기기에 합성 대마 같은 마약 액상을 섞어서 파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른바 좀비 담배라고 불리는 에토미데이트 같은 성분이 섞인 액상이 강남 유흥가를 넘어 청소년들에게까지 마술을 뻗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제 꿀 같은 시간은 끝났습니다. 정부가 드디어 칼을 뽑아들었거든요. 당장 다음 달이죠. 2026년 4월 24일부터는 법이 완전히 바뀝니다. 핵심은 하나입니다. 합성 니코틴도 이제부터는 담배다. 그동안 법망을 피해갔던 합성 니코틴 액상 전자담배가 담배사업법상 담배로 정식 정의됩니다. 이제 금연구역에서 이거 피우다 걸리면 얄짤없이 과태료 10만 원입니다. 예전처럼 이거 담배 아닌데요? 라는 변명은 통하지 않는다는 거죠. 포장 규제도 엄청나게 강화됩니다. 이제 전자담배 액상 통에도 징그러운 경고 그림과 문구가 의무적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멘톨이나 과일 향을 강조하는 그림도 광고에서 다 빠지게 되고요. 위반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강력한 처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좀비 담배 에토미데이트요. 이것도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지정돼서 이제는 단순 흡연이 아니라 마약 사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 전자담배를 실내에서 피우는 분들이 가장 간과하는 게 있습니다. 냄새는 안 나니까 남한테 피해 안 주겠지? 라는 생각이죠. 그런데 이건 엄청난 착각입니다. 전자담배 연기는 수증기가 아니라 초미세먼지 덩어리입니다. 밀폐된 공간에서 피우면 실내 초미세먼지 농도가 순식간에 수직 상승합니다. 그리고 더 끔찍한 건 3차 흡연입니다. 액상 성분인 글리세린이 기화했다가 다시 액체가 되면서 벽지나 가구에 끈적하게 달라붙습니다. 집안 벽지나 모니터가 묘하게 끈적거린다면 바로 그겁니다. 이 끈적한 막이 먼지를 끌어당기고 독성 물질을 계속 뿜는데 특히 바닥을 기어다니는 아기들이나 반려동물에게는 성인보다 몇 배나 더 위험합니다. 냄새가 나지 않는다고 안전한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독극물을 집안 곳곳에 도배하고 있는 셈이죠. 결국 이 문제는 단순히 개인의 취향이나 습관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건강을 담보로 돈을 버는 거대 기업들, 그리고 법의 허점을 이용해 아이들을 중독의 늪으로 밀어넣는 무책임한 유통구조가 얽혀있는 시스템의 문제입니다. 누군가는 전자담배를 미래의 캐시카우로 보고 매출 8천억 원을 꿈꾸지만 그 숫자의 이면에는 1.4배 높아진 디스크 환자들과 중독에 노출된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4월부터 시행되는 강력한 규제는 단순히 과태료를 걷기 위한 게 아닙니다. 더 이상 덜 해롭다는 거짓말에 속지 말라는 사회적 경고입니다. 여러분의 허리가 아픈 이유, 그리고 우리 아이들의 가방 속에 들어있는 정체불명의 비타민 펜, 이 모든 게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이제는 직시해야 합니다. 건강은 한번 무너지면 복구하는 데 드는 비용이 천문학적입니다. 연 8% 배당 수익보다 훨씬 중요한 건 여러분의 척추고 여러분 가족의 폐 건강입니다. 오늘 제가 전해드린 이 충격적인 수치와 팩트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